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용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주 정부들이 잇따라서 그 선거 판세 배팅하는 이것을 지금 금지를 하고 있는 법안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하게 되면 도박죄로 처벌한다 하는 이제 그런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금지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좀 상당히 활성화돼 있는 상황에서 주 정부가 이제 처벌하는 법안을 내니까 이게 일부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 선거에 또 기본권 제한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 배팅 사이트 금지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 문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합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선거 배팅 사이트라는 게 뭐 저도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 선거 관련해서도 미국에서 뭐 이런 판세 배팅을 했다, 뭐 누구한테 얼마 걸었다 이런 얘기 뉴스에서도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금지돼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이게 가능한 모양이죠? 네,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가상화폐 자산과 이게 연계가 돼서 네. 뭐 선거 베팅,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이제 스포츠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뭐 미국 대선이나 심지어 우리나라 지방선거도 이제 베팅을 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걸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네. 이게 또 가상자산업계랑 연계 상품이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제 베팅 사이트들이라고 하진 않고 예측 시장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아, 예측 시장. 예. 영국의 한 베팅 사이트에서 이제 2024년 11월에 미국 대선 당시에 이제 트럼프가 일 거냐 아니면 이제 민주당이 일 거냐 이걸 놓고서 베팅을 했었다는데, 그때 2억 2천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4,200억 원이 넘는 판돈이 모였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많이 모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해리스한테 걸 거냐, 트럼프한테 걸 거냐를 둘러싸고 모인 돈이 그 정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가상자산 투자 개념으로 당국에서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거대한 사실상 이제 정치 토토가 가능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미국 내에서는 이걸 이제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이제 정계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선거가 민주주의에 꽂히고 국민들의 선택인데 이것까지 도박판에 쓰면 안 된다, 이런 반대 운동이 일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베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판돈의 비율 자체가 결국에는 각 후보의 지지율처럼 언론에 소개가 되니까 이게 역선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비판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 내 23개 주가 지금 자체적으로 선거 베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올렸다고 하고요. 위스콘신 주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불법 도박이다, 그래서 강력히 단속도 하고 있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해당 선거의 자격을 박탈하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아예 선거권 자체를 박탈하겠다, 이런 법까지 나왔군요. 예. 이게 도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해당 선거는 이제 아예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아하. 이제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예측 시장을 무너뜨린 일이다, 이렇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미 금융당국에서 거래를 허가한 일종의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고, 지난해 50억 달러 규모에서 지금 250억 달러 규모까지 단기간에 5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면 35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됐는데, 네. 이거를 도박이라 치부하기엔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도박으로 볼 것이냐 투자 상품으로 볼 것이냐를 놓고 미국 정재계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뭐 미국 그 11월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예. 그러면 뭐 지금부터 사실 벌써부터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를 것 같은데, 이게 미국의 금융당국에서도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을 사전에 좀 알고 있었을 거고, 또 부작용도 예측을 했을 거고, 그런데도 이 상품을 허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제 금융당국이나 업계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게 완벽한 사행성 도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도박죄로는 볼 수 없다, 일종의 파생 상품으로 봐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위험성이 큰 그런 상품이지 도박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상품 구조를 살펴보면은 네. 조금 이제 도박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예측 시장이라 불리는 베팅 사이트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 A와 B가 있다고 치면은 또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이 55% 대 45%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베팅 시장이 먼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A 후보가 이긴다는 주식, 그리고 B 후보가 이긴다는 주식 두 개로 나뉘어서 발행이 되고, 네.
이게 A든 B든 양쪽 중 이기는 주식은 이제 무조건 1달러가 되고 한 주에 지는 쪽은 0달러가 되도록 이제 상품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발행 직후에는 이 지지율에 따라서 이제 아까 지지율이 높았던 A 주식은 0.55달러, B 주식은 0.45달러에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가격이 편성이 되고요. 네. 이후에 두 사람 지지율 반등에 따라서 이 가격이 계속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참여자는 본인이 판단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팔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승률 보상으로 한 주당 1달러로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베팅 참여도 바로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보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구조 자체가 가상자산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뭐 0달러와 1달러까지 이제 가격 상한가도 나와 있고,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 도박으로 보기도 어려운 액수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거권 제한도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도박죄로 규정해서 중형이 선고가 되면은 네. 이제 또 징역을 살게 되거나 전과가 남으면서 선거권이 제한되는 주들도 좀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위스콘신 주처럼 아예 참여 자격을 바탈하는 법까지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 1달러, 한 주에 1달러짜리 이걸 베팅을 했다고 이 기본권을 이렇게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느냐. 또 이거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얼마나 큰 중범죄냐, 그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범죄로 볼 것이냐에 따라 이제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서민들의 베팅까지 전부 범죄로 볼 것이냐, 이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뭐 금융당국의 입장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그 죄를 어떻게 보느냐, 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 또 죄로 본다고 해도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선거권 자체를 그럼 박탈할 거냐, 아니면 다른 페널티를 줄 거냐,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우리 보통 뭐 우리도 이제 친구들 간에나 부서에서 무슨 일 있으면은 뭐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건지 10,000원씩 내기 걸고 하고, 약간 이것을 공식화하고 전국화하고 시스템으로 만든 그런 상품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렇게 논란이 많다면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이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란 같은 건 뭐가 있습니까?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계속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행성 조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거 여론을 조작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반대하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의회를 장악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굉장히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급적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2024년 대선 당시에 이제 미국 대부분 언론사들이 여론조사에서 당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살짝 앞설 거다, 이런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을 때, 네. 이 선거 베팅 사이트들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20% 정도 이제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할 거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거 맞췄네요, 예, 여기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기 때문에 아하. 이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또 가상자산 친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대선 공약까지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이제 무조건 공화당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도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나온다고 하는데요. 네. 다음 대선 때에도 만약에 이 베팅 사이트들이 공화당이 이길 거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엔 민주당일 거다, 이렇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도 이건 양날의 검이니까 네. 어떻게든 이제 좀 제한을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단기간에 이걸 신경 쓰긴 좀 어려울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베팅 사이트, 이게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베팅 사이트에 접속해서 투자를 했고, 그래서 뭐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현재 이게 불법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이트가 없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면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여기에 거는 거, 이것은 처벌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당장은 이제 처벌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당시 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정원호 후보 간 선거 베팅이 또
이 폴리마켓 같은 미국 예측 시장 사이트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투자자들도 이제 코인을 통해 참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뭐 수억 원을 벌었다 이런 글도 SNS에 올라오면서 네.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 도박죄로 처벌이 받게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 대부분 가상자산으로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상자산은 이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당국에서도 규제하기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또 선거철에 여론조사 공표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지지율처럼 이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 주식 가격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여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실정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충돌을 하는데, 또 해외 사이트들이라 지금 당장 뭐 처단을 하거나 차단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법적 규제를 주거나 이런 방도는 없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시대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 각계의 아이디어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뭐 선거 공정성 문제, 사회적 개혁 논의 이런 게 커지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슈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미국의 선거 배팅 하는 여기에 좀 관심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현재 불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선거 배팅 금지법을 둘러싼 파장, 일파만파, 갑론을박이 일고 있는 상황, 아시아경제국제부의 이현호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현호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